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식민원 처리반 3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외국인의 16거래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코스닥과는 점점 더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의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는 역시 또 대장주를 봐야 하나, 대형주를 봐야 하나 싶지만 이제 또 대형주를 담기에는 워낙 황제주도 많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오르기도 참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쪽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 참 어려운 게 요즘 장인 것 같은데요. 주식민원 처리반, 오늘 그 조금 불편한 마음들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약간 고난이도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삼전 그리고 하이닉스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그보다 더 크게 움직였던 건 최근에 좀 움직였었던 테마죠. SI 쪽 그리고 피지컬 AI 쪽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젠스낭 CEO가 대만 쪽 들렸다가 이 타이베이 GTC 마치고 나서 방한을 7개월 만에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2차 깐부 회동이 다시 한번 펼쳐지는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시장의 좀 주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섹터 쪽 오늘 LG그룹주 그리고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네이버가요 16%나 이 정도면 뭐 폭등 아닙니까? 네이버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그룹주, 현대차그룹주 오늘 네이버까지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GTC 타이베이 마치고 나서 방한을 하게 된다면 6월 5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소는 미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핵심 의제가 피지컬 AI가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영진 회동으로서는 일단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 LG그룹 쪽의 구광모 회장, 그리고 네이버 쪽에는 이혜진 의장이 각각 참여하지 않겠는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젠스낭 CEO와 구광모 회장 그리고 이혜진 의장과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재료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그룹보다도 LG그룹주가 굉장히 강했죠. G주사도 뭐 26%나 움직였고요. 확실히 로봇 관련해서 움직임을 받아갈 수 있는 LG CNS가 상한가, 그리고 이노텍과 LG전자가 추가적으로 오늘 상한가를 쏘아주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현대오토에버가 그룹주 안에서는 가장 크게 움직였고요. 네이버 어제 이어 오늘은 더 강한 추력을 보여줬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뭐 현대차그룹주나 뭐 LG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향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피지컬 AI 괜찮지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좀 네카오 이쪽으로는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특히 1차 그 깐부 회동 때 네이버 뭔가 엄청난 기대를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제대로 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크게 움직였던 거는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의 트렌드가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강할 만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에서는 스노우플레이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40% 가까운 폭등을 연출을 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전분기보다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아마존과의 클라우드 계약 소식까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특히 어려웠던 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워낙 수급이 들어가니까 미국장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기업들이 어쨌든 AI를 쓰려면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더 많은 데이터 저장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AI 발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힌트를 시장에 던져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 받아서 반등을 해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서비스나우 일제히 급등. 오늘 그 수혜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LG CNS가 이 SI 쪽의 테마를 받아가면서 급등 연출을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맺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에서는 이 삼성 SDS와 LG CNS가 하반기에 AX, 그러니까 AI로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라면서 기대해보라는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거든요. 계속해서 이 테마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 퓨리오사 AI 엄청 강했잖아요. 관련주들 거의 뭐 상한가 일제히 많이 가던데
첫 번째 시드 투자자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투자 라운드에서 일제히 다 투자를 추가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퓨리오사 AI 쪽의 지분 여기에서 투자 가능성, 성장성 우리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겹테마가 오늘 함께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이제 확실하게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남아있는 건 저희 어떤 소식이 나올까 다음 주를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1차 깐부회동 때는 주로 거론이 됐던 게 깐부회동 하면 삼성동, 치킨 이거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게 굉장히 전략적인 주요 합의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불을 밝히고 시장에서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현대차그룹 쪽에서는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미래 성장 사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LG그룹 쪽에서는 확실히 LG전자 그리고 LG CNS를 필두로 해서 피지컬 AI의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LG그룹주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까지 지난달에 그 메디슨 황, 젠슨 CEO의 장녀이자 엔비디아의 수석 의사가 한번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로보틱스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가기도 했었잖아요. 관련한 모멘텀들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나오게 될 핵심 키워드 저희 같이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장 이번 주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늘 움직였었던 테마 그리고 오늘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인 시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시장 정조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일단 오늘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시죠. 4인의 시초가 공략주 다음 주 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LG 디스플레이 올라와 있고요. 현대모비스, 네이버, 한온시스템까지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챔피언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챔피언은 김동우 위원이네요. 바로 좀 연결을 하면서 LG전자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LG전자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러네요. 네, 일일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나자마자 또 상한가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룹주 자체가 다 시세를 쏘아 올린 거라 월요일 날 어떻게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생활가전 쪽이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요. 지금 로봇 차량용 부품 쪽으로 신규 분야에서 첨단 기술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전에 말씀하신 피지컬 AI, 그룹 미팅이 또 잡혀 있는 그런 것도 좀 수혜를 받았긴 하지만, 지금 시총으로 봤을 때는 36조에 지금 자본금 대비 보면 굉장히, PBR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왔을 뿐이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에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다. 그래서 LG전자가, 지속적인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는 목표가 어제 드린 거에서 목표가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익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대형주 그동안의 상승과 키 맞추기를 해봤을 때는 추가적인 추력 남아있는 것 같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월요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로는 똑같은 LG 쪽이긴 한데 오늘 비교적 좀 덜 오른 종목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그래도 좀 파격적으로 올라주긴 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24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 쪽에 보면 중국 쪽의 영역으로 많이 LED까지 기술 유출이나 또 가격 경쟁에서 많이 밀리면서 24년도까지는 적자가 났지만 25년도부터 작년에 극적으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5천억 배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올해 중요한 건 올해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 넘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순이익도 5,500억 이상. 자, 그리고 27년도는 더 많은 영업 수익과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이 OLED 시장이 글로벌 1위 시장을 지금 그래도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LG 디스플레이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 OLED 시장을 적극적으로 AI까지 활용하는 이제 그런 주력 분야로 계속 진입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도 진입이 되고요. 차량용에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소형 OLED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23,000원으로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TV나 디스플레이 쪽의 가전 그 외에도 로봇 그리고 자동차까지 모멘텀 좀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LG 디스플레이 월요일에 꼭 챙겨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우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저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지수는 올라도 뭔가 기분은 꺼름직했던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식민원 처리반 본격 출발하면서 다양한 민원들 하나하나씩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다 열려있고요.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다양한 참여 함께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원 처리 이 두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황태규 의원 그리고 김충성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웃으시는데, 머쓱하게 웃으시는데. 자, 다음 주는 좀 달라지길 바라보면서 예보부터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규 의원님의 예보 먼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 시장은 다시 젠슨왕이다. 뭐 피지컬 AI 쪽, 이쪽 테마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저희 힌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도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대한 그러한 수급 장세로 봤을 때 겉으로는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삼전닉스와 그에 대한 ETF 레버리지 상품 그쪽으로 이제 그 수급이 이동하면서 일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3일 연속 뭐 그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그 엔비디아 향으로 다음 주에 회동이 좀 일어난다면 그에 대한 수급 자체도 조금 퍼지면서 코스닥도 좀 반등이 나오는 지지 구간에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려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큰 재료가 다시 붙었다는 것은 한국 기업의 이제 회동을 하고 나서 기대감으로 붙은 부분인데 대만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국내로 와서 반도체 AI 협력을 이제 논의할 전망이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삼성이라든지 SK, 현대차 그리고 LG, 두산, 네이버 등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엔비디아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얘기할 것인가에 좀 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AI 가속기를 좀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순히 GPU 회사가 아니라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산업 자동화까지 확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먼저 AI 테마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대그룹과 그리고 두산로보틱스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연결고리를 짓는다면 실질적으로는 AI를 돌리려면 이제 GPU라든지 뭐 서버, 전력 냉각, 네트워크, 인프라 이런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네이버라든지 뭐 LG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AI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로 좀 연결이 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HBM, AI 서버, 그리고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그리고 로봇,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 기업적으로는 그 델사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AI 서버 매출이 그 전망이 좀 향상이 좀 되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인프라 솔루션 부분까지 매출이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AI 테마가 확산되는 부분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어서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핵심적인 뭐 본체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삼전 닉스를 뭐 본체로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AI 소부장 쪽으로는 선별적으로 연결되는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고 핵심 기업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ISC, 가온칩스 같은 AI 밸류 체인으로 조금 이렇게 필터가 좀 된 상태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수페타시스나 뭐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로도 약간은 수급이 이동해볼 가능성 저희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공개를 해보겠지만 오늘 민원 처리 중에 한미반도체도 들어와 있거든요. 잠시 뒤에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예보 보도록 할게요. 항상 고 시리즈 만들어주시는데 다음 주도 고? 이렇게 해주실까요? 다음 주 시장은? 지수는 좋고 뭔가 달라졌다. 그냥 항상 좋다고만 했는데 이제 지수 는이 붙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죠? 말 그대로예요. 지수는 뭐 좋죠. 지수는 좋은데 네,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 네.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뷰, 제가 그 시장을 바라보면서 또 느껴지는 것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수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변수 자체가 없잖아요. 네. 네, 뭐 그동안에 시장을 좀 제한했었던 그 요인이라고 한다면 중동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종전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국제금리라든지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나름 뭐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삼성 파업 이슈 마무리됐어요. 물론 이제 다른 업체들, 좀 굵직한 업체들의 파업 이슈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시장의 변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뭐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아주 미미하다라는 이런 부분들이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은 다음 주 시장 또 좋을 것 같아요. 뭐 지수 뭐 저는 그 전부터 1만을 좀 외쳐 왔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1만을 향해서 지금 다 1만 가고 있는 그걸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상단으로는 1만 2천 피까지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분위기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뭐 때문에 이제 지수는 견조하고 뭐 좋을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양극화라든지 또 수급 쏠림 현상이 가면 갈수록 정말 그 심해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좋았죠? 네. 반면에 코스닥은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또 특정 몇몇 섹터라든지 종목으로만 지금 수급이 매수세들이 유입됩니다. 그만큼 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과장해서 본다면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뭐 삼성, LG, 현대, SK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들 종목들만 오르니까요. 네. 그들 종목들의 좀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니 지수는 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장 질이 너무 나쁘죠. 약간 골마 있는 느낌. 그렇죠. 뭐 오늘 뭐 하락한 코스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상승한 코스피 뭐 3.5% 올랐어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이 보니까는 한 210여 개입니다. 210개. 반면에 이제 하락 종목이 688개예요. 이게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시장 질이 좀 많이 나쁘고 또 그만큼 또 대응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는 아주 쉬운 환경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께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의 목적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전략을 여러분께서 좀 세우셔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쪽에 여러분께 초점을 두고서 매매를 해 나가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러프하게 들어간다면은 뭐 시장 뭐 삼성, LG, 뭐 SK 현대 봐보세요. 그 섹터 자체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끊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초점을 맞추시더라도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또 그 중에서도 중심주죠. 또 예전에는 뭐
개별주, 급등주,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갔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덩치 있고 좀 묵직한 이런 종목들이 더 잘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그 묵직한 종목들에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데 근데 지수도 지금 꼭대기에 있고 또 그런 묵직한 종목들도 다 고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종목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샀으면은 그냥 쭉 갖고 가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좀 끊어주는, 챙길 거 챙기고 따박따박하는 이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딱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장이 쉬울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내가 왜 괜히 공부를 해가지고 밸류체인 종목을 잡았는가, 내가 왜 코인을 담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다양한 민원 처리 오늘 함께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참여하면 좋은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요. 혹시 비중과 매수가 알 수 있을까요? 예, 34만 원에 10%. 34만 원에 비중 10%요. 비중이 그래도 10%이긴 한데 그래도 현재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구간입니다. 이거 황태규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한미반도체 저 차트가 맞습니까? 더 가야죠. 예, 가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삼전 닉스와 ETF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82%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결국 전자닉스하고 파생되는 그러한 반도체 소부장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외에는 올라간 게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좋았죠. 당연히 좋았을 수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핵심은 이제 TC 본더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GPU가 잘 팔리려면 HBM이 필수인데 HBM을 이렇게 늘어난 뒤에는 TC 본더의 수요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HBM의 D램을 여러 층 쌓아서 고 영역대 이제 메모리를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안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1분기에 매출이 이제 509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이 89억 정도 수준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크게 이제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에 2분기부터는 좀 회복이 좀 큰 폭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어쨌든 하이닉스 쪽으로 해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하이닉스에서 본딩 장비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삼성 같은 경우도 HBM4E까지 샘플을 제작해서 고객사한테 출하를 했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외로 건너가서 마이크론까지 결국 이러한 핵심 장비는 본딩 장비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는 어닝 쇼크 때문에 이제 시장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좀 나온 부분은 맞고, 최근에 내려왔던 부분들은 삼전리스와 ETF 때문에 수급이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장비주에서 다 같이 좀 얻어맞았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이제부터는 반등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다.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비교적 높기는 해요. 높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정 구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세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큰 폭에 대한 조정은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저는 좀 홀드를 해서 홀딩을 좀 한 다음에, 지금 최고가가 42만 6천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좀 인내를 가지고 있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조만간 좀 벼들 날 있지 않을까. 한미업
한미업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바로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이 있던데 네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가면 어떤 네. 얘기 좀 들을 수 있나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것들이 내용에서 살펴보면은 내일 이제 회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대장 측과 설계 IP 쪽 그리고 부품 기판 쪽으로 말씀드릴 거고 테스트 쪽으로 결국 HBM에서 파생되는 소부장에서도 핵심 기업만 말씀을 추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방송이 끝난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회동 기대감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아니면 추후에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선별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서피어 47,616원에 25%. 스피어라는 종목 그리고 47,616원 비중 25%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김충상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뉴스인데 그 블루오리진 로켓이 좀 폭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장에선 지금 우주 쪽이 안 좋아요. 스피어가 영향이 조금 더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진입한 매수가나 비중을 봤을 때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당장은 뭐 스페이스X 관련한 이 상장 이슈도 있고 네. 당장 뭐 12일 정도에 한다라고 하니 그래도 그런 모멘텀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매수가까지 올라갈까 싶어서요. 매수가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단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단은 주가 자체들도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전반적으로 좀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좀 눌리고 있는 과정이죠. 한 3일 동안 좀 눌리면서 좀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종목의 문제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밀리는 부분들이고 또 당장은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폭발 이슈도 있었지만 뭐 당장 뭐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발사체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 내용은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이 박스권에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47,600원대라면은 바로 요 구간에서 좀 진행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권 한 중반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실까요? 지금 없는데요. 그러시구나. 일단은 지금은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매도를 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계성 물량을 내놓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면은 아마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그것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는 자리 자체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다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은 반등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저랑 여력이 있다면 추가 매수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매수가 이상에서 이 박스권 상단인 한 이쪽 가격이 얼마냐? 네, 약 5만 5천 원입니다. 딱 그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는 상승 가능하니까 그 정도 구간 되면은 수익 보고 나오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시간표는 안 나왔지만 열차는 출발한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니까 55,000원 상방 딱 자리 지켜놓고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문자 연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황태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이럴 종목이 아닌데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 23만 원이고요. 비중이 좀 큽니다. 40%라고 하시네요. 수급적인 면을 또 봤을 때 지금의 40% 이 큰 비중 23만 원 매수가 여기서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조금 전에도 제가 반도체 소부장을 말씀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또 반도체가 좀 나옵니다. 사람들이 좀 최근에 그 한 3일 연속 떨어지니까 많이 겁들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만 주성 엔지니어링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로 있어서 핵심주로서 부각이 돼서 올라간 건 맞아요. 그렇게 됐고, 다만 이제 1분기에 이제 적자 전환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장비 발주에 이제 이러한 시차 부담이 좀 있었고, 실적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는 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1분기에 실적이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그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돼서 벌써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유입이 된 거래량 그리고 유출이 된 거래량을 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3일 연속 뭐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내려오긴 했지만 차익 실현의 물량이 일단 쏟아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간적으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좀 빠른 템포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현재 기관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이제 개인이 받아내는 형태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은 약 가격권으로 말씀드린다면 15만 원에서 16만 원권까지 추가적인 하락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추가적인 더 하락은 하지 않고 스탑이 걸리면서 횡보하는 모습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15만 원권에 내려왔을 때 여력이 좀 되신다면 추가 매수를 좀 해서 주가 반등 시에 다시 한번 탈출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적이 발표난 뒤에 얼마만큼 시장의 눈높이에서 채워지느냐를 보고 다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거래일 연속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선반영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 주성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적극적인 전략은 일단 조금 대기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 이번에 삼양식품 여쭤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고요. 매수가가 아마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147만 원, 5% 비중입니다. 줄줄이 실적 발표 이후로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인데 아무리 뭐 비중이 5%라고 해도 워낙 비싸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일단 뭐 최근에 뭐 흘러내리는 것은 원체 그 시장이 다 반도체 아니면 딴 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아마 손바뀜? 네, 이쪽에 있는 거 빼고 그쪽을 좀 사느라고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기업 내용 돼요. 튼실해요. 그러니까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최근에 좀 5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부분이라서 좀 낙폭이 깊죠. 그래서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을 본다면은 147만 원이요. 한 요 정도에서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상단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좀 하셨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이 내리는 과정을 본다면은 국내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은 오히려 그들 물량을 또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메이저 간 또 손바뀜도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하방경직성 확보 후에 또 반등 시도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뭐 기업 내용 되고 또 메이저 수급도 완전히 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이용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좀 담아서 평단을 좀 낮추는 것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선을 딱 매수하신 가격 선을 그어 보니까 다 고점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자리, 또 저항을 받은 자리가 돼버렸죠. 또 이 지점을 가자니 지지도 받고 또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가 좀 뭐라고 할까요? 매물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10만에서 115만 요 정도 구간까지 온다면은 오히려 물을 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1대1 비중으로 한다면은 그럼 평단이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매수하셨던 가격 145만에서 150만 원 그 근처에서만 이제 매도를 하더라도 오히려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가격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110만 원, 115만 원 그 내외의 구간은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어제도 불닭 먹었거든요. 열심히 네. 주가 상승에 기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조금 빠르게 갈게요. 왜냐면 이거 꼭 보고 싶어서 태성 황태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73,081원이고요. 비중은 5%인데 마찬가지로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급락세 피해가지 못하고 있어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방송에 여기 뭐 다른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면서 드렸던 종목들인데 태성만 지금 오늘 한 4번째 하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태성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 같은데 핵심만 좀 말씀드리자면 태성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좀 주가가 좀 내려오는 부분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엮여 있기 때문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AI 반도체 패키징의 이제 확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이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곧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천안에 신공장을 좀 만들어내면서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자금에 대한 선순환매, 순환매 측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엔비디아 쪽으로 해서 삼전 닉스를 처음에 이제 본체를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후속으로 장비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PCB 기판 쪽으로 해서 MLCC라든지 엮어서 삼성전기나 기타 등등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핵심에서 장비 쪽으로 그리고 기판 쪽으로 이 기판에서 파생되는 게 마지막 코스가 유리 기판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 FCBGA 쪽과 그런 PCB 쪽에 이러한 수급들이 기판 쪽으로 유리 기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시기적으로 조금 기다림의 시기는 필요한데 분명히 자금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현재가가 57,300원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53,000원에서 55,0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이런 그 개인들은 좀 별로 이제 지분이 없단 말이죠. 여기에서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들이 좀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을 하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줄 수 있고 내려온 만큼 다 내려왔다.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좋다.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현대 오토에버 이 종목까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조금 배 아프긴 하거든요. 76만 6천 원이에요, 매수가가. 비중 15%. 충분히 수익을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여기서 더 사도 돼요?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워낙 관심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기술적인 부분들만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수익 종목 상담은 처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저. 오히려 수익이라서. 예. 배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봐달라고 하셨으니 바로 차트를 통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네, 지금 보시면은 고점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를 좀 모르고 다만 이제 수익을 지키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종목 추천할 때 목표가 나오면 항상 반 챙기고 남은 계속적으로 이익저가를 높여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일단 76만 6천 원이면은 한 요 정도의 그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그 몸통 한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이 한 66만 5천 요 정도 구간이거든요. 때문에 이 구간 위에서는 그냥 보유하시고 이 구간을 만약 깨뜨리면 그때 좀 비중 축소라든지 좀 매도 전략이 어떨까 싶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만약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은 오늘 봉의 시가 라인이 약 80만 원 정도까지도 여유롭게 본다면 딱 익절 가격을 설정하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또 올라버리는 가격들 더 올려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대 양봉의 절반 정도를 익절가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 준비해 보시죠. 저희 다음 주 종목으로 다양한 이야기들 다시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았던 종목들부터 가볍게 좀 짚어볼게요. 황태규 의원님의 종목 AS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셨어요. 현대모비스. 네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현대그룹주는 이제 막 또 조명받기 시작한 것 같아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더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현대모비스를 그 당시에 이제 추천을 드렸을 때가 약 5만 원 선이었어요. 50만 원? 5만 원이 아닙니다. 50만 원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렸었고 급격한 상승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미팅이 이제 끝나고 나서는 이슈가 이제 소멸되겠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이제 공격 파동의 2차에 이제 머리를 만드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팅이 끝난 뒤에는 차익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시 재진입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장기 투자로 뭐 오르락 내리락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모아가기 전략으로 갈 거야, 좀 오래 갖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확히 목표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시각이다 보니까 나중에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 한 110만 원 정도가 마지막 꽃을 피날레를 피우는 자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파동 시세에서는 110에서 뭐 130만 원 사이에서 머리 만드는 구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중장기 투자도 역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0에서 130 정말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조금 더 기대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텍플러스인데요, 위원님. 뭐 받고 나서 그냥 따발총을 쏘더라고요. 살짝 두렵긴 해요. 많이 단기에 올라서 네. 어떻게 챙겨갈까요? 역시나 저도 계속 지금 갖고 나오는 종목이 저는 반도체와 연결이 되는 밸류체인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그 반도체 소부장이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는 모습이 있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세적인 관점에서 어찌됐든 단기적으로 급등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바텀을 좀 짧게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아직 소화 못한 악성 매물들이 3년짜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치고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48,000원에서 5만 원권을 목표가를 잡고 일단은 거기까지만 좀 이렇게 수익을 좀 실현하고 나중에 다시 보는 방법을 선택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까지 이렇게 황태규 위원님의 종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나노팀. 나노팀 진짜 강하죠. 근데 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네. 나노팀이 원래 좀 피레침 잘 만드는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절반의 수익을 챙겼다고 했을 때 오늘 만약에 남아있는 절반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전략 여기서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게 오늘은 뭐 낙폭이 좀 깊었습니다. 종목에 네.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시장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겠나 좀 싶어요. 일단 차트통해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뭐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15,000원이었습니다. 이미 이제 15,000원이 넘어갔죠. 저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뭐 목표가 넘으면은 반 정도는 챙기자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렸는데 남은 물량을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먹더라도 12,500 정도, 그 정도 가격을 익절가로 정하고 아마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12,500 위에서는 보유하고 이걸 깨뜨리면은 매도나 비중 축소.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은 또 그때 상황 보아서 익절가를 더 올려드릴 테니까 아마 계속 방송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나노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 시장에서 또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 사막 콘덴서예요. 아주 잘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막 콘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자리 어디까지 보십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이것도.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일정을 좀 정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통해서 바로 보시면은 이 종목의 애초 목표가는요 7만 원이었어요. 네, 7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미 넘었죠. 넘으면서 시세가 아주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딱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덜 먹더라도 어제의 그 장대 양봉의 몸통 절반이 14만 원 정도입니다. 좀 여유를 부린다면은 약 13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13만, 14만 원 구간 위에서는 그냥 보유하시고 이 구간을 깨뜨리면은 비중 축소나 매도 전략을 하시고 여기서 더 올라버리면 13만, 14만 원 구간이 아니라 또 그때 상황 보고서 가격을 더 올려드릴 테니까 역시나 우리 방송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이슈들은 팔로우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시장 준비를 해봐야겠죠. 월요일엔 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태기 위원님의 월요일 종목 네이버네요. 네. 오늘 딱 통일성 있게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피지컬 AI 준비해야 한다. 막 떠오르는 네이버. 또 입어. 네이버. 네이놈 하지 않겠죠? 재밌습니다. 예. 사실 뭐 큰 축으로 봤을 때 지금 장세 자체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가닥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에 대한 이슈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이 이슈가 벌어진 건 촉매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원래 나와 있던 레파토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결국 현대그룹주, LG그룹주가 쌍두마차로 움직이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오늘도 됐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들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네이버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소외당했기 때문에 수급이 오늘 급격하게 변동이 됐어요. 많은 교체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결국 이런 그 소버린 AI라든지 클로버 X 뭐 이런 부분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번에 그 삼전닉스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AI를 필요로 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면 결국 인프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밸류체인을 타고 가는 부분에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거고 결국 네이버는 AI를 구현하는 AI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번에 1분기에는 그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뭐 증가는 좀 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16.3%, 영업이익 7.2% 증가를 했는데 AI에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담에도 광고, 커머스, 플랫폼 사업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이었고 최근에 좀 화두가 됐었던 국민성장펀드에서 AI 데이터 센터 증설 그리고 CPU 서버 도입 사업에 총 4천억 규모를 네이버 측에 투자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자체적으로 LLM을 좀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 진행에 대해서 세종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최신 GPU 도입에 이제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원탑을 찍겠다는 일념 하나로 소프트웨어 쪽 AI 쪽으로 확장을 좀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했을 때 원탑은 누구냐? 그래서 네이버를 픽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포인트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엔비디아에서 결국 그 소버린 AI를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결국 생태계 구축에 대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관점은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20 어디야 내가 뭐라고 잠깐만요. 예. 목표가 같은 경우는 29만 원, 네.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0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 라인으로 잡아주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매물들을 한 번에 뚫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요 29만 원 정도에서 차익하는 전략으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가격 전략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월요일 종목 현대무백스. 결과적으로는 또 피지컬 AI네요. 네, 저 현대무백스 자주 하고 있죠. 네, 또 현대무백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기술적인 부분들 다 들어가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일단 이 종목은 저한테는 뭐 추억의 종목이죠. 네,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가 상승을 좀 했었고요. 뭐 최근에는 그 중간에도 하긴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자리들에서도 이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랐죠. 목표가 달성했고요. 비중 절반을 줄여놨더니 시장 때문에 또 급락이 나왔네요. 하지만 내 추천드렸던 자리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5천 혹은 3만 초반까지는 아주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부담 없이 뭐 진행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바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만 7천 원을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시드렸던 목표가는 4만 5천 원이었는데 이번에 4만 7천 원 좀 올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3만 3천 원 제시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대모백스도 저희 추억의 종목으로 받아왔었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황태규 위원님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뭐 피지컬 AI 다음 주 회동 관련해서 봐야 할 것들 중점적으로 봐주신다고 했는데 소부장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이제 글로벌 이제 빅테크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엔비디아와 밸류체인 종목으로 엮일 수 있는 뭐 대장축 그리고 설계, IP 그리고 부품 기판축 그리고 테스트 장비까지 종합 선물 세트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민원 처리반 3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